종목 한 가지 더 챙길까요? 종가 공략하러 가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에게 들어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화상 굉장히 이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한동안 계속 어두워서 팀장님 얼굴 알아보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예.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코멘트 좀 듣고 갈게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체적으로는 전강 후약 장이 연출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금요일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전체적인 장을 좀 봤을 때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에 좀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 양 시장에 대한 향방을 간단하게 짚고 가자면은 특별한 악재가 추가 돌출이 되지 않는 한은 코스피는 2250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상승이 좀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선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장 흐름 간단하게 말씀드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 궁금합니다. 눈에 들어온 종목이 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LG세미콘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후공정 전문 영위 기업입니다. 동사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DDI 및 광반도체인 CIS 등 그런 부분에 대한 플립칩, 범핑 및 관련 테스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동사가 다수의 사람들한테 알려진 계기는 바로 방탄소년단과의 연결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 바로 동사를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방탄소년단의 컴백과 관련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2월달 컴백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2월 21일로 예정되어지면서 약 10개월 만에 컴백인 만큼 이 동사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와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작년 동사의 주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전에도 이와 관련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봤을 때도 컴백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지면서 올라가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더욱이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컴백에 대한 점이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바로 동사의 3분기 영업이익 증가와 관련된 점입니다. 많이 알려진 동사의 이미지는 방탄소년단 테마주로서만 알려져 있었지만, 동사는 엄연한 반도체 관련주로서 LG와의 연계점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경우 구본천 부회장이 이끄는 LB그룹의 주력사로서 구 부회장이 구인의 LG그룹 창업주의 사남인 구자도 LB인베스트먼트 회장의 장남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연결 구조를 좀 살펴보자면 구본천 부회장에서 지주사 LB, 그리고 LB세미콘 등의 7개 계열사로 7개 계열사로 이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LG와의 연계성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좀 다소 높게 보여지는 편이었는데요. LG의 지배구조 개편 시에 반도체 관련 업체 루셈을 LB세미콘에 넘기면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비중이 올라간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으로 인하여 동사의 매력도가 상승한 점이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투자 확대와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재작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점을 보았을 때 동사의 성장성을 주목하셔도 좋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보겠는데요. 차트를 좀 보자면은 작년 6월 이후 조정 흐름이 11월경 어느 정도 조정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11월경 6,700원대 부근에서 멈춰 주었고, 이후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보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전 컴백 시점을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앞으로 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 시점이죠. 이 시점 부분상에서 이제 컴백을 한 부분인데 19년도 컴백이 약 4월경이었습니다. 4월경이었는데 하지만 이 컴백 전에는 주가가 사실상 하단 부분에 좀 위치해 있다가 점차 우상향 흐름이 계속 보여지면서 상승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반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현기점에서 올라가면서 9,000원대 안착을 좀 우선적으로 체크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첫 번째 기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전 10월달 고점이 8,980원대였습니다. 8,980원 터치한 다음에 윗꼬리 남기면서 내린 점이 있는 만큼 이 앞서 말씀드린 상승 동력으로 인하여 9,000원대 안착 시에 추가 시너지가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아래쪽에서 올라와주는 이 장기 이평선, 빨간색 300일선이죠. 빨간 300일선이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주는 이평선들이 추세 전환이 어느 정도 좀 보여지면서 지지 구간을 하단 구간에서 형성해 줄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좀 수급들의 경우도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런 부분들 잠깐 좀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은 수급들의 경우에도 개인도 들어와 있지만은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등 어느 정도의 수급들이 꾸준하게 지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거래량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상승 시에는 흐름들을 봤을 때 1,500원대까지 올라와 줄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내리거나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들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7,800원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대응 시점을 잡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목표가는 1,500원대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일단은 1차로 9,000원대 위로 안착이 나와주는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시고요. 하단 부분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800원대로 설정을 하시면서 대응 시점을 잡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종가 공략주 LB세미콘입니다. 가격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을 하시고요. 팀장님 있죠? 우리 최근 들어서 추천받은 종목 가운데 정치 테마 관련한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요즘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좀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근데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가지 조언을 좀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슈와 연관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느 누구가 출마를 했다, 어느 누구가 출마를 하겠다는 일정을 잡았다, 아니면은 대선에 대한 어느 정도 레이스를 뛰어들겠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런 이슈들만 종합해서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가와 연동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 보게 되면 친분, 그리고 어느 기업과의 연관성,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이제 사회이사로 이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대표와의 친분성이 보여지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와 연동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테마주로서 부각이 되는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하실 경우에는 이 이슈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시점을 잡아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의 종가 공략주는 LB세미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주변에 호재성 뉴스가 조금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준 삼성전자 또 IT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지수도 수급에도 종목들에도 뚜렷한 방향성이 있지는 않았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오늘 1월에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 경기 부진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왔던 오늘 하루였었는데요. 코스피는 2250선을 중심으로 코스닥은 690선을 기준으로 두고 등락을 이어갔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마감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11%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며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시초가 대비해서는 탄력이 빠지면서 거래 마칩니다. 차트를 보셔도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이 보이고 있고요. 딱 기준선에서 거래 마쳤네요. 2250.57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0.28% 정도 오름세고요.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도 탄력이 살짝 반납되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690선에서는 조금 못 미치는 상태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88.4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환시장 체크해 보시면 오늘은 환율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0.2% 정도 내림세 1,158원 70전 선에서 거래 마치면서 최근 좀 기준으로 뒀던 1,160선에서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시장 보셨고 중국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주변에 오늘 지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 4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6으로 나오면서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 생산, 소비 판매는 오히려 시장 컨센보다 웃도는 긍정적인 성적표,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다라는 게 오늘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수는 보합권의 등락 정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전장에는 지표를 받아들고 조금 탄력이 붙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 1시, 2시 분 오후장 들어서면서 지수 탄력이 빠졌고 현재는 강보합권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1% 오름세 3,078선에서 거래되면서 3,100선 밑에서 최근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조금 전 강보합권에서 마감 지었고요. 홍콩 지수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역시 방향성 없는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특징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해줬습니다. 일단 어제입니다. 대만의 TSMC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시 한번 2% 가까이 오르면서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2,000원 선을 터치를 하면서 역대 최고가 경신이 나갔었는데요. 탄력은 조금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음봉 캔들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 가까운 오름세 61,3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로 삼성전자가 랭크가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룹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존, 비주움부터 현대글로비스까지 이 5 종목들은 앞으로 증권사들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하이트진로가 2.3% 오름세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이고요. 카카오와 NC소프트는 조금 부진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탄력은 반납하고 음봉권 플레이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NC소프트가 최근 계속해서 63만 원 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오늘은 어떤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90만 원까지 상향하는 레포트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오리온까지는 오늘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탄력이 유지가 되진 않았고 보합권 내 등락을 이어간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출판사는 오늘 호재가 있었습니다. 유니콘 기업 관련돼서 호재가 들어왔고요. 장중 거의 22% 급등이 나왔는데 역시 윗골이 아주 길게 달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1% 오름세로 그치면서 24,8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신고가 종목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딱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위주로 그 밑에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 반도체가 신고가 종목에 일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의 90% 이상 종목들이 신고가 종목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오는 특이점이 계속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데요. 솔브레인이 거의 3거래를 연속해서 신고가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4.6% 오름세고요.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10만 원 선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 11만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10만 8,1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원익 그룹주도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QNC가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쳤고요. IPS는 조금 아쉽게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네요. 1% 정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밑에 보시다시피 비메모리 쪽으로 SFE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최근 계속해서 좀 고점 부근의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역시 중국 소비 관련주를 모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JYP 엔터, SM, CNC 같은 종목들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제 테마를 형성했던 종목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와 비슷합니다. 정치 테마주, 폐렴 관련주들이 여전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고 계속해서 정치인 테마주들 그리고 공약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매일매일 새로운 정치인 테마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호 컵넷이 이낙연 전 총리의 테마주를 엮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대 양봉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휴브레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테마주로 시세가 연속되는 종목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이 5.4% 급등이고요. 시초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4,665원 가리키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남선 알미늄도 오늘 좀 괜찮은 모습 보였는데 음봉으로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5% 정도 오름세에서 그치는 모습이고요. 조국 테마주로 삼보산업이라는 종목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사들이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 주가 탄력도 역시 개선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은 12% 오름세 정도 보이면서 역시 고점 부근 대비해서는 탄력을 많이 반납했다라는 점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폐렴 관련주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 폐렴 환자가 두 번째로 사망 환자가 나타났고 여기에 일본과 태국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폐렴 관련주들, 방역 관련주들, 백신 관련주들 여전히 이틀 연속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일바이오가 21% 급등이고요. 진바이오텍 같은 종목들도 주자리수세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알리코제약 그리고 파루 같은 종목들 역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보다는 그래도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장 끝날 때까지 시세가 조금은 연속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CTC 바이오, 우정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이글벳 1.6% 상승하면서 7,270원에 중거래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화 관련주도 한번 오늘 장 특징주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키오스크 관련주라고 뽑히는 종목들입니다. 다시 한번 카드 결제기에 해킹이 우려된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자동화 관련주들, 화폐 개혁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모습 오늘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청호컴넷이 앞서 이낙연 전 총리의 관련주도 엮였던 종목이고요. 키오스크 관련주로 두 번 연속 패매가 엮이는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KCD 같은 종목들도 4.7% 오름세, 한네트도 오늘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12% 급등세를 보이면서 3,630원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오늘장 특징주는 아니고요. 앞으로 2월 정도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테마를 저희가 하나 잡아봤습니다.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종가 공략주에도 나왔던 LB세미콘 포함해서 키스트, DPC 같은 종목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에 BTS가 새 앨범을 들고 우리 품에 컴백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있는데 오늘 신곡을 새로 발매를 했습니다. 미리 선공개가 된 건데요. 앞으로 2월 정도쯤에 이제 컴백을 할 예정이니까 주가 흐름을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스트는 차트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키스트가 2019년 12월 저번 달에 이제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최근 1월 들어서 한 달간 꾸준하게 반등을 많이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2020년 1월 13일 정도에는 고점 3,315원까지 급 반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제 2월 정도 컴백을 하니까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개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관들도 오늘 수급이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은 조금 꾸준히 팔아내고 있다라는 점까지 특징적으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매매 동향까지 마지막으로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기관이 12거래일 연속 매도 폭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3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개인 1,854억 원,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5거래일 만에 쌍끌이 매수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개인은 200억 원 가까이 팔아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의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